자, 감독입니다. 자, 22라운드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제 포지션별로 쭉 해가기로 했죠. 예, 하면서 이제 브리핑까지 이렇게 연관 지어서 하게 됐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센터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예. 자, 센터백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자, 수비 때는 수비의 총지휘관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1차적인 수비를 하게 하고 자기가 뒤에서 커버하는 게 일단은 센터백의 역할이다. 커버 플레이 이야기를 했고, 공격할 때는 공격의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센터백이 공을 잡았을 때 다른 포지션의 선수들도 센터백의 어떤 공의 전개 방향을 주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센터백은 어떤 좌우 밸런스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 마지막 풀백 라인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자, 그런 이야기를 센터백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죠. 자, 오늘은 이제 센터백에 이어서 이제 풀백, 또 윙백이죠. 자, 풀백, 윙백에 대해서 오늘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윙백. 자, 21라운드죠. 22라운드죠. 자, 브리핑. 자, 오늘의 주제, 오늘의 포지션. 자, 윙백이 되겠습니다. 아, 풀백. 자, 윙백이라고도 또 하더라고요. 저희는 풀백, 윙백? 뭐 거의 비슷한데 윙백의 어떤 역할까지 해주면 더 좋다는 생각은 들어요. 자, 그래서 자, 윙백은 그러면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자, 그러면 윙백이 그런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다른 포지션의 선수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격시 한번 공격시 수비 먼저 보죠. 수비. 자, 수비를 할 때 윙백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측면 수비죠. 자, 측면 수비입니다. 측면 수비. 자, 그러면 측면 수비를 하는데 어떻게 측면 수비를 하느냐. 자, 이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어떻게 측면 수비를 해주셔야 되냐면 일단은 저희 어떤 수비의 공격의 방향은 일단 중앙을 지키죠. 중앙을 단단하게 지켜가지고 상대방이나 공이 측면으로 가게 하죠. 자, 이게 저희 수비의 가장 기본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중앙을 지킨다. 지키는 움직임을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보죠.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아시는,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요? 한번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자, 수비를 합니다. 수비를 할 때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좁혀가지고 중앙을 지키죠. 자, 그래서 상대방이, 자, 예를 들어서 일단 포백 라인만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자, 상대방이 공을 가지고,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수비를 하겠죠. 이렇게 포백 라인이 수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공을 몰고 이 선수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자, 지금 4번 선수. 자, 이 4번 선수가 자, 수비를 하는데 수비의 방향을 양쪽을 다 수비를 할 수는 없죠. 이 선수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자, 그랬을 때 자, 1번과 자, 2번 자, 방향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1번 쪽을 막아야 될까요? 2번 쪽을 막아야 될까요? 네. 중앙을 지킨다고 했으니까 2번 쪽을 막는 거예요. 그죠? 자, 2번 쪽을 막습니다. 그래서 공이 투입되지 않도록 2번 쪽을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2번 쪽으로 공이나 아니면 사람이 침투되지 않도록, 중앙이 되겠죠. 중앙이 뚫리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고,
자, 이렇게 막아주게 되면 선수가 이렇게 가게 되겠죠. 측면으로. 자, 아니면 상대방의 어떤 다시 윙이 있으면은, 윙이 있다고 하면은 공이 이제 이쪽으로 나가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수비의 일단은 방법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가 될 게 뭐냐면, 자, 일단은 중앙을 지키고, 중앙을 지켜라. 중앙을 지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압박이 돼야 되죠. 압박. 자, 압박인데요. 압박 타이밍. 자, 중앙을 지켜가지고 이제 공이 측면으로 가게 되겠죠. 그럼 측면이 가게 됐을 때 이제 그때는 압박을 해서 턴오버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중앙을 수비를 해가지고 공이 이제 측면으로 나가게 됐다. 자, 그러면 공이 측면으로 가게 되는 이 타이밍이 이제 압박의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공이 여기서 이제 측면으로 나가게 되는 이 타이밍, 공이 이 선수한테 찼어요. 자, 이렇게 굴러가고 있어요. 이 굴러가는 타이밍이 이제 우리 측면 풀백이 이 선수에게 압박을 가하는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이 이 선수 왔을 때 붙을 수가 있겠죠. 자, 압박 타이밍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선수가 아니라 자, 공을 몰고 이 선수가 이쪽으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측면으로 가게 되겠죠. 측면으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럼 이 측면으로 빠져나갔을 때가 압박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측면으로 몰아가지고요. 이때가 계속 측면으로 몰아가지고 측면 이 라인에 상대방이 도착했을 때 이때는 이제 적극적으로 압박을 해줘야 되는 타이밍이 됩니다. 왜냐면 이 뒤로 물러설 수가 없거든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있을 때는 도망갈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많지만 측면 이 라인에 걸쳤을 때는 이제 압박을 해버리면 도망갈 수 있는 공간이 이쪽 아니면 이쪽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자, 압박 타이밍. 자, 패스가 갈 때 이 패스가 가는 이 타이밍에 공이 도착하는 타이밍에 이 선수한테 이렇게 붙어주는 게 압박의 타이밍이 되겠고요. 이해되시죠? 그 타이밍에 압박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가가지고 압박을 했을 때, 자, 다시 공이 이렇게 나가지 못하게 해야 되겠죠. 다시 이렇게 가버리면은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또 가야 되잖아. 그럼 왔다 갔다 하면은 우리가 손해예요. 자, 이렇게 가가지고 공이 다시 뒤로 돌지 않도록 이렇게 약간 위쪽으로. 이해되시죠? 다시 중앙으로 공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압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측면 압박을 이렇게 해줬을 때 상대적으로 이쪽을 커버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선수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 센터백이 이렇게 커버를 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커버해주고 또 위쪽에 미들이 이렇게 눌러주고 아니면 윙이 이렇게 눌러주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고립을 시킬 수 있도록 이해되시죠?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지금 수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일단 공이 측면으로 가게 해라. 자, 그래서 공이나 사람이 측면으로 가게 됐을 때 이때 이제 압박 타이밍이 되고 자, 압박을 하는 위치는 다시 공이 이쪽으로 가지 않도록 자, 이렇게 위에서 눌러주고 자, 이쪽으로 될 수 있으면 이쪽으로 가게 해주고 가게 됐을 때 우리 이 풀백들은 자, 계속 유지해가지고 결국은 좁혀가지고 자, 여기서 턴오버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풀백들도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수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역할을 수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압박 타이밍 중앙을 지켜서 압박 타이밍에 압박을 한다. 자, 중요한 거 여기서 핵심은 다시 중앙으로 가지 않도록 자, 중앙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쪽 팀도 전환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덫에 걸리지 않도록 저쪽이 전환을 못 시키도록 측면으로 가면은 다시 중앙으로 못 가게 압박을 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는 측면 수비를 하고 마지막 하나는 센터백에
센터백과 자, 커버 플레이. 자, 센터백의 커버 플레이.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수비를 하고 있는데 자, 공격수가 공을 잡고 이렇게 공을 쳤는데 센터백이 여기를 어떻게 커트할 수 있는, 이 공을 뺏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타이밍이 됐어요. 약간. 그래서 이 센터백이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경우가 됐을 때, 자, 이 커버 플레이. 이쪽으로 공이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런 걸 생각해서 커버 플레이를 생각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면은 베스트죠. 이해되시죠? 물론, 이게 넘어왔을 때, 이 센터백이 이렇게 나갔을 때, 공이나 사람이 이렇게 침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이랬을 때 이 센터백의 자리를 커버해주는, 자, 이런 역할까지 해주시면 베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수비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다음은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드릴게요. 자, 공격. 자, 공격 시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공격 시에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자, 공격 시에 공이 우리 편 진영에 있을 때, 자, 공격 시에 이제 첫 번째, 공이 우리 편 진영에 있을 때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자, 공이 상대편 진영에 있을 때, 자, 이 두 가지 경우로 일단 나눠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공이 우리 편 진영에 있을 때는, 자, 봅시다. 자, 수비를 이렇게 했었죠. 수비를 하고, 자, 수비를 해가지고 이제, 자, 공이 자, 우리 편 센터백, 자, 오른쪽 센터백에 공이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자, 풀백, 윙백들은 풀백들은 여기서 위치는 어느 자리에 위치를 하게 되냐면, 자, 우리 지금 5번 선수 있죠? 5번 수비형 미들. 자, 이 선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왼쪽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수비형 미들, 자, 이 라인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격을 할 때는 포지션이 2, 3, 2, 1이 되는 거죠. 그죠? 2, 3, 4, 1이 되네요.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이 되죠? 2, 3, 4, 1. 예. 자, 어찌됐든 간에, 자, 미드필드. 풀백의 위치가, 수비형 미드필드의 위치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높이는 이 높이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위치는 여기 측면 라인에 이렇게 서주셔야 돼요. 서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서주시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센터백이 이제 빌드업을 진행시킬 때 이렇게 라인을 타고 있고 높이는 이렇게 높아가 있으면 상대방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따라 나가겠죠. 그죠? 이렇게 쓰든 가겠죠. 자, 좁게 서 있으면은 이렇게 쭉 벌리고 있으면 공이 이제 이쪽으로 전개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 윙들이 이렇게 쫓아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쫓아가게 됨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여기 공간을 저희가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백들이 이렇게 벌려졌을 때 접근하게 되고, 그랬을 때 이 생기는 공간들에 우리 편의 어떤 수비형 미드필드가 이렇게 그 공간에 와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우리 미들들이 내려와가지고 받아줄 수도 있겠죠. 이해되시죠? 아니면 윙이 이 공간에 내려와서 받아줄 수도 있죠. 자, 이런 부분까지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공격 때 어떤 식으로 풀백들은 위치를 해야 되고, 풀백이 그 위치에 했을 때 우리 팀들은
센터백이 공을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와서 받아줘야 되는가. 이해되시죠? 자, 만약에 이렇게 우리 수비형 미드를 잡고 있다. 그죠? 그럼 풀백이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벌렸을 때, 자, 6번 우리 미들이 내려와가지고 이 공을 받아줄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미들도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들도 누가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는 우리 윙이 안쪽으로 와가지고 받아가지고, 이해되시죠? 받아가지고 이 위치까지 와줄 수도 있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풀백들의 위치가 공격을 전개할 때는 이 라인에 붙어가지고 높이는 이 윙백까지 이렇게 라인 쓰면 아니고요.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려가지고 수비형 미들의 위치까지 올려주고 그 다음에 자, 측면에 붙어가지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해준다. 자, 이게 우리 편 진영에 공이 있었을 때 우리 윙백들이 있을 위치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자, 수비형 미들 위치, 그 다음에 어디? 측면 라인. 자, 라인. 자, 이 위치에 서가지고 공간을 만들어주는 위치.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자, 공이 이렇게 왔을 때 자, 이쪽에 공간이 많이 윙들이 비어있다. 자, 이건 이제 선택의 문제죠. 자, 사람들이 많이 없어. 이렇게 돼가지고 많이 없을 때는 윙한테 전개를 하면 되고요. 자, 윙이 막혀있다. 자, 그러면 있죠. 미들로 전개를 하면 되고요. 자, 여기가 다 막혀있다. 그죠? 다 막혀있다. 그럼 뒤로 돌리면 되고요. 자, 가장 첫 번째로 줘야 될 때는 자, 윙이나 이쪽으로 비어있는 쪽으로 공을 주시고 자, 다 막혀있을 때는 이제 전환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비어있으면 또 이제 이쪽으로 주면 되겠죠. 미들한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하던 대로 막혀있으면 빈 곳으로 공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공을 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풀백들의 공격 전개 우리 진영에 있을 때 역할이 되겠어요. 자, 쉽죠? 자, 쉽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자, 공이 이제 상대방 진영에 있을 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잠깐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자, 오늘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공이 저희 팀이 공격을 전개해서 자, 윙도 올라가고 센터포워드도 올라가고 자, 미들도 이렇게 다 올라갔습니다. 자, 수비형 미들 올라갔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전개가 된 상황이에요. 자, 자, 우리 백들도 라인을 올렸겠죠. 센터백들이.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자, 윙백들이 자,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냐면 원리는 간단합니다. 윙백들은 풀백들은 자, 지금 좌우 윙들 있죠. 8번, 9번. 이 8번, 9번하고 어떻게 보면은 연결이 되어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자, 윙들이 이렇게 측면으로 나가 있을 때는 우리 풀백들은 안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안쪽. 자, 반대로 윙들이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러면 측면 우리 백들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해되시죠? 자, 그래갖고 윙과 풀백이 이렇게 교차되는 움직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그냥 이렇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있죠. 항상 공격을 되더라도 포백이 항상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 자, 어떻게 보면은 이걸 엄청나게 안정적인 어떤 경기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공이 상대방 진영에 갔을 때 베스트는 이 윙백들이 이렇게 올라가 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뒤에 후방에 센터백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상대방에서 공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이 이제 역습으로 넘어왔을 때 윙백들이 내려와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지금 여기서 오버래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버래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공이 상대방한테 이렇게 전개가 됐을 때 윙백들이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풀백들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올라가 준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수비형 미들하고 같이 똑같은 원리가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윙들이 이렇게 안쪽으로 좁혀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는 윙백들이 밖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윙이 밖으로 나갔을 때는 안쪽으로 좁혀져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교대. 자, 스위칭.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윙이 수비를 해주러 내려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가지고 이렇게 가 있으면 내가 이쪽 가운데로, 그러니까 윙이 보통 우리 팀은 측면에 있잖아요. 측면에 있기 때문에 우리 윙 풀백들은 대부분 이렇게 안쪽으로 좁혀져 있으면 윙이 어떤 공이 고립되지 않고 그런 상황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그리고 공을 뺏기더라도 안쪽에 있기 때문에 공을 지키면서 중앙을 내려올 수가 있어요. 잡아주면서 내려올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수비형 미드필드 한 명만 여기서 중앙을 지키고 있는 것보다, 그죠? 우리 윙백들이, 풀백들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세 명이 지키고 있으면 두 번째 세컨드 볼, 이렇게 공이 왔을 때 다시 경합해서 다시 우리 공으로 다시 공격을 전개시킬 수 있는, 자, 이렇게 왔을 때 다시 여기서 전개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자, 공이 상대방 진영에 있었을 때는 풀백들이 안쪽으로 좁혀져 가지고, 윙이 또 이렇게 안쪽으로 좁힐 때는 또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좀 베스트죠. 네, 여기까지 좁혀주는 역할까지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건 그 다음, 이게 아까처럼 뭐 이렇게 스위칭하는 부분은 이제 그 다음에 생각을 하시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아시겠죠? 자, 윙백들이 어떻게 보면은 팀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 팀의 어떤 퀄리티를 높이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위치예요. 팀의 색깔을 바꿀 수 있는 위치죠. 자, 그래서 좀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지금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자, 그래서 진영이 있을 때 어떻게 해라? 자, 안쪽으로. 똑같네요. 자, 수비형 미드필드 그 위치, 아까 그 위치 올라가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안쪽으로 좁혀 줌. 자, 효과는 자, 세컨, 다시 세컨 볼. 자, 이걸 위해서 이렇게 좁혀주는 역할, 자,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오버래핑 타임,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오버래핑을 이렇게 하잖아요. 가끔씩 저희가 합니다. 자, 그러면 오버래핑을 언제 해야 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오버래핑이 정말 효과가 좋지만 오버래핑을 잘 못하면은 수비가 완전히 뻥 뚫려버립니다. 복귀를 못하기 때문에, 복귀하기 전에 공격이 내려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버래핑을 하는 타이밍에 대해서만 이제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자, 윙백들이 오버래핑을 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자, 일단 첫 번째 조건은, 자, 공이 상대방 진영에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상대방 우리 진영인데 오버래핑이 말도 안 되죠. 자,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상대방 진영에 있고 내가 있는 곳의 반대편,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라이트백이야, 라이트 풀백이야. 그럼 공은 저기 어디죠? 왼쪽. 왼쪽에, 상대방 왼쪽 진영에 공이 있어야 돼요. 반대 진영, 반대편 진영, 반대편. 이렇게 할게요. 자, 볼까요? 어떤 경우냐? 자,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이 선수 지금, 자, 3번 선수가 오버래핑을 하는 타이밍은 언제냐면, 자, 공이 이쪽에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으로 치면 이 9번 레프트 윙이 공을 잡았을 때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상황이 됐을 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가 일단 오버래핑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고요. 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자, 두 번째 조건은, 자, 우리 편,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윙이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자, 상대방 9번이 지금 9번이랍니다. 9번이 일단은 우리 팀 9번이 공을 잡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희 팀 8번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쪽 공간이 텅 비었어요. 텅 비었어. 자, 우리 편 윙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있는 상황 아닙니다.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안쪽으로 좁혀가지고 이 공간이 텅 비어 있어. 두 번째 조건. 자, 이랬을 때 이 타이밍이 이제 오버래핑을 하는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오버래핑. 자, 이랬을 때는 오버래핑을 해도 공이 상대방 진영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비 복귀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공을 여기서 설령 여기서 뺏기더라도 공이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넘어오진 않죠. 이렇게 진영이 거쳐서 오기 때문에 이때가 이제 다시 수비 복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반대편 진영에 반대편 진영에 공이 있고 또 윙이 안쪽으로 좁혀서 이 공간이 텅 비어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이때에만 오버래핑을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여기다가 안으로 들어가고 가서 자, 앞쪽 공간이 비었을 때 자, 이때 오버래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자, 그래서 이 풀백들의 움직임, 자, 수비 시, 공격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뭐 진짜 풀백은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한다고 했는데도 벌써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을 숙지를 해주시고 더 이제 이런 부분들은 풀백들하고 이야기를 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움직임을 풀백들이 했을 때 우리 풀백들은 저런 움직임을 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제가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편 선수들은 풀백들은 우리 팀은 저런 움직임을 한다라는 걸 인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맞는 움직임을 해주시면 되겠죠. 다른 포지션의 분들은요. 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경기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콜플레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콜플레이는 그 경기의 어떤 우리 팀의 팀워크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콜플레이를 많이 할수록 결국 그 팀은 어떻게 보면 협력적으로 해가지고 협력을 해서 팀워크가 형성된 팀이에요. 제가 이 앞전에 콜플레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콜플레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시야가 좁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줘서 그 사람이 시야를 어떻게 보면 넓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콜플레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콜플레이는 내가 축구 실력이 없어도 내가 공을 못 차도 콜플레이는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왜냐하면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축구 실력이 좋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플레이는 콜플레이입니다. 콜플레이만 잘 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축구 실력이 엄청 향상이 됩니다. 콜플레이를 함으로써 내가 축구를 보는 눈이 뜨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내일은 콜플레이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딱 내가 내일은 나 콜플레이 자, 이렇게 좀 집중하셔가지고 꼭 한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경기 전에 우리 용영 코치님이 하시는 몸풀기 필히 참석하셔가지고 충분히 몸을 풀고 경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상자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꼭 지켜주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뵙겠습니다.